웹3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좀 막막하죠?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아주 다른 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인데요. 과연 10억 명의 사용자를 먼저 확보하는 쪽은 어디가 될지 그 경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SNS만 열면 누구는 대박 에어드랍 받았다, 누구는 엄청난 보상 챙겼다, 이런 글들 보면서 나는 그냥 공짜로 스크롤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맞아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암호화폐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뒤처지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인내의 개척자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즉각적인 진입을 내세운 인터링크를 차례로 만나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서 디지털 가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죠? 커뮤니티의 믿음으로 쌓아올린 6년의 마라톤. 와, 6년이라 정말 긴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의 믿음을 하나로 모은 프로젝트인데 과연 그 인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파이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아요. 시작은 2019년 스탠포드 대학이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자. 이런 멋진 아이디어에서 출범했죠. 그리고 수년간의 테스트넷, 그러니까 일종의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요. 드디어 2025년 말 모든 게 활성화되는 오픈 메인넷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에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우선. 그냥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된다는 거죠. 둘째, 에너지 효율성. 막 복잡한 컴퓨터 돌릴 필요 없이 환경에도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급진적 포용성. 쉽게 말해서 기술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 6년이란 시간이 마냥 장밋빛이었던 건 아닙니다. 기나긴 겨울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죠. 메인넷은 계속 늦어지고 진행은 더디고 솔직히 수많은 사용자들이 지치고 떠날 법도 했어요. 이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시련을 버텨내면서 파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끈끈한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내의 마라토너 파이 네트워크를 만나봤다면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가진 선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인터링크인데요. 부제가 당신의 일상적인 온라인 습관을 직접 자산으로. 와, 느낌이 확 다르죠? 파이가 마라톤이었다면 인터링크는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아주 빠르고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입니다. 파이가 기다림의 미학이었다면 인터링크는 즉시성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딱 3단계면 끝나요. 앱 다운받고 얼굴 스캔 한 번으로 나라는 걸 증명하고 바로 간단한 미션들을 하면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고 복잡한 과정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죠. 정말 빠르죠? 인터링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온체인 기록.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디지털 이력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앱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 예를 들면 미션을 깨거나 뭔가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동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꾸준히 활동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이 디지털 이력서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그만큼 더 가치 있어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터링크가 사용자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암호화폐로의 아기 걸음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복잡한 차트 보여주고 어려운 용어들로 사용자를 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디지털 지갑 앱처럼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웹3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선수를 링 위로 올려볼 시간입니다. 두 가지 가치 창출 방식. 한쪽은 믿음을, 다른 한쪽은 행동을 가치로 삼고 있죠. 사용자 가치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나 다른데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가장 먼저 사용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부터가 완전 달라요. 파이 네트워크는 매일 앱에 들어와서 버튼을 누르는 그런 꾸준한 체크인을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터링크는 딱 한 번 간단한 생체 인증으로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끝내죠. 꾸준함이냐, 한 번의 확실함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떻게 얻을까요? 여기서도 철학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요, 매일 꾸준히 탭을 하면서 미래에 쓰일 통화를 미리 채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장기 적금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인터링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미션을 완료하고 그 기록을 쌓아가면서 바로바로 보상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퀘스트를 깨고 바로 아이템을 얻는 게임 같다고 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정말 한눈에 싹 들어오죠? 핵심 아이디어를 보세요. 파이는 미래의 디지털 통화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인터링크는 지금 활동하는 사용자 생태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도 그렇죠. 6년의 마라톤 대 실용적인 단거리 질주. 커뮤니티도 한쪽은 집단적인 믿음으로, 다른 한쪽은 적극적인 참여로 뭉쳤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죠. 네, 지금까지 두 프로젝트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두 가지 모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디지털 가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 건데 이런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느 한쪽이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와 인터링크 같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에서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사용자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믿음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 올린 행동의 결과물인가요? 어쩌면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자산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